자, 계속해서요,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우리가 주어진 범위를 선택하는 게 일단 순서예요. 조건부 서식만 주어진 범위를 선택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고급 필터랑 조건부 서식 2번이랑 3번을 보세요. 고급 필터는요, A3부터 H38이라고 했고, 조건부 서식은요, A4부터 H38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은 내가 선택한 범위에 조건을 줘서 그 조건이 참이면 서식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부 서식은 거의 이 필드명을 빼고 해야 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조건부 서식이네 라고 해서 고급 필터처럼 다 선택을 하면 엉뚱하게 서식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조건부 서식만 내가 주어진 범위를 꼭 선택을 하고 시작하는 거. 이게 시작이고, 자 봅시다. 미드 함수와 엔드 함수를 쓰라고 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옆에다가 일단 조건을 먼저 만들어 보고 조건부 서식으로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조건부 서식도 조건을 따져야 되니까 수강생 코드의 첫 번째 조건 A 조건을 봅시다.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4야? 이게 A 조건. 그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를 보면서 어떤 게 조건이야? 요거를 따지는 게 일단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A 조건이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4야? 이게 A 조건. 그죠? 그러면 네 번째 글자를 갖고 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할 함수는 뭐? 미드 함수. 그러면 일단 A 조건은 됐어. 두 번째, 학점 평균이 3.0 이상인 행 전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학점 평균이 3.0 이상이니 이게 두 번째 조건. 그렇죠? 그러면요, A 조건 만들어 봅시다. 는 미드 함수를 써서 수강생 코드에 얘의 네 번째 글자를 갖고 오려면 어떻게 해요? 컴마 스타트 넘버가 몇 번째가 돼야 돼? 1? 그치, 4에서, 그치? 네 번째 글자에 4에서 몇 글자? 한 글자를 갖고 와요. 그쵸? 그게 네 번째 글자를 갖고 오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글자를 갖고 오면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얘가 4가 돼야 돼요.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서 는 4야 이렇게 비교해줘? 그럼 전부 다 틀렸다고 나와요? 왜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돼? 그치, 곱하기 1을 해줘야지. 미드 함수는 문자열 함수잖아요. 그쵸? 문자열 함수에서 숫자가 뿅 튀어나오면 우리는 한번 의심을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쵸? 숫자랑 비교할 때 문자열 함수에서 숫자를 갖고 왔을 때는 한번 의심해보기. 내가 비교하는 대상이 숫자인지 문자인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곱하기 1을 하거나 아니면 숫자 4에 큰 따옴표를 쳐주거나 똑같은 걸로 서로 만들어주면 돼요. 두 개를. 그런데 곱하기 1로 하세요. 곱하기 1로. 웬만하면. 자, 이게 조건이고 B 조건은 뭐예요? B 조건은 얘를 기준으로 크거나 같다 3.0이잖아. 그쵸? 그럼 뭐 굳이 만들지는 맙시다. 그래서 A 조건이랑 B 조건이 어떻게 연결돼 있어? 글자가 4이고 라고 했으니까 얘는 AND 조건으로 연결됐죠. 그러니까 얘는 AND 조건에 A 조건, B 조건이 있는 거죠. 그 조건에 만족하는 애들의 행 전체에 글꼴 스타일을 굵은 기울인 꼴 파란색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요, 한번 해봅시다. 조건부 서식은 주어진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A4부터 H38까지 선택을 하고 홈에 있습니다. 홈에 중간 지나면 조건부 서식. 그래서 셀 강조 규칙, 하위 규칙 이것들은 컴마 1급에서는 안 나오고요. 그냥 세 규칙에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첫 번째 행에 해당하는 조건만 완성을 해주면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그런데 조건부 서식은요, 자동 완성이 안 돼. 우리가 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는 AND라는 함수를 열고요. 그쵸?
그 다음에 A 조건이 수강생 코드의 네 번째 글자를 갖고 오는 거였잖아요. 그치? 미드 함수를 써서 가로를 열고 수강생 코드를 갖고 왔을 때,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 자, 얘는요, C4에 영어에도 달러가 있고 숫자에도 달러가 걸렸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행 전체에 해당한다고 하면 우리는요, 얘를 기준으로 옆으로 당기더라도 얘를 기준으로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따져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첫 시간에 문화생활 해가지고 문화생활 옆에 있는 얘네들 한 것처럼. 그래서 얘를요 어떻게 걸어주냐면 F4를 땅땅 두 번 누르는 거야. 땅땅. 그럼 이 얘기는 영어에 달러가 붙어 있으니까 옆으로 당겨도 얘는 무조건 C4가 되는 거지. 맞죠? 밑으로 당길 때는 뭐가 돼요?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요 같은 행에 같은 조건으로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런데 1급 실기 문제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행 전체의 어쩌고저쩌고는요 그냥 항목을 선택했을 때 그냥 F4 두 번 땅땅 눌러서 하면 됩니다. 그냥 외워서 해도 돼요. F4 두 번 땅땅 항목을 선택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컴마 4,1이었잖아, 그치? 그 다음에 곱하기 1을 해서 는 4야 이렇게 써주는 게 A 조건. 그 다음에요 학점 평균이 3.0 이상이니? 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의 학점 평균이 F4 땅땅이, 그러니까 조건부 서식에서는요 얘를 지정을 하면 절대 참조로 지정이 돼서 그래요. 원래 우리가 그냥 셀값을 갖고 오면 그냥 상대 참조로 달러가 안 붙은 상태에서 오잖아요. 조건부 서식은 절대 참조인 상태에서 와서 내가 행 전체에 같이 적용을 하기 위해서 영어에만 달러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얘의 값이 크거나 같다 3이라고 써주면 되겠지. 가로를 닫고. 그러면 컴퓨터가 저 첫 번째 행서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다 계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유고에 해당하는 조건이면 여기 밑에 우리는 이 서식을 눌러서요 어떻게 바꿔주면 되냐면 굵은 기울인 꼴에 글꼴색은 색깔은 파란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미드와 엔드 함수를 썼고 우리는 서식을요 문제에 주어진 굵은 기울인 꼴에 색깔을 파란색으로 확인을 누르면요 그 조건이 참이면요 이렇게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그거에 해당하는 애들만 이렇게 뿅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요? 이거는 야 파란색이 아니야. 그건 연한 파랑이야. 여기 파란색 맞아? 그 파란색을요 이거 봐. 파랑 1 진짜요? 이거 색깔도 많이 그치 틀리지. 얘는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얘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바꾸는 거예요. 우리 지금 조건부 설명을 하는 게 그거. 여기에 얘네들의 서식에서 얘를 봐. 너가 지금 한 거는 저 파랑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게 굵은 거 할 때 굵게 나와야 돼요. 굵게. 그래도 요렇게 하면 또 5점 따릅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주어진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항목을 선택했을 때 F4 두 번 땅땅 눌러서 조건을 만들면 됩니다. 어차피 이것도 AND와 OR의 그 조건식에 따르는 거예요. 자, 4번은요 유형이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4번 문제는 어떨 때는 이 유형, 어떨 때는 저 유형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세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가 나와요. 자, 문제 보세요.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그러니까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인쇄 설정하는, 인쇄가 아니라 시트 보호를 하는 문제가 있어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얘는요, 일단은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가보세요.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면 지금 여기 페이지 설정 있죠? 여기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 자세히 보기 버튼을 딱 누르면 요거에 해당하는 페이지 설정이 나와요. 그러면 문제에 페이지가 가로 방향의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페이지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얘는요, 여백으로 가보세요. 여백.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운데에 출력되도록 가운데 맞춤을 설정하라고 했죠. 그쵸? 그럼 얘는 가로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여기 설정되는, 프린트 되는 부분이 가운데가 돼서 나와요. 이거 찾았어? 페이지 레이아웃에 자세히 보기 버튼 눌렀어요. 이거. 그래서 여백으로 왔어요. 여백. 문제에 가로가 아니라 가로 세로가 나와. 가로 가운데. 그럼 얘는 가로 세로도 같이 해줘야겠지? 그죠? 그거는 문제를 잘 보고 결정을 해야겠죠. 자, 첫 번째 삼각형 해결. 매 페이지의 왼쪽 위에는 시트 이름이 표시되고 표시되도록 머리글을 설정하고, 오른쪽 아래에는 페이지 번호가 표시되도록 바닥글을 설정하시오. 그럼 얘는 머리글 바닥글이겠네요. 그죠? 머리글 바닥글.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글 편집을 눌러보세요. 머리글 편집을 누르면 왼쪽 구역에 뭘 표시하고 싶대? 시트 이름이죠? 그럼 왼쪽 위에 시트 이름을 찾아오는 거죠. 시트 이름. 시트 이름을 뿅 집어넣어줍니다. 아이콘으로. 됐죠? 확인. 그러면 여기에 기본 작업 2번이라는 시트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바닥글에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했죠. 오른쪽 아래에 페이지 번호. 바닥글에 오른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를 집어넣어줍니다. 문제대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A3, H38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고 3행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자, 순서대로 하면요. 일단 확인을 누르고요. 순서대로 합시다. A3, H38 영역을 A3부터 H38 영역을 선택합시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인쇄 영역으로 설정한대요. 그러면 여기 페이지 레이아웃에 여기 인쇄 영역 있잖아. 인쇄 영역 설정. 이걸 뿅 눌러주면요. 여기가 그냥 인쇄 영역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행이 매 페이지마다 표시되도록. 3행은요, 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길어가지고 이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얘가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 설정을 하는 거겠지?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면요. 시트에 반복할 행이라고 있어. 반복할 행. 얘를 3행을 클릭을 해주면 돼요. 3행. 여기 A3 셀 말고요. 여기 숫자 3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3행 전체가 들어가고, 인쇄 미리 보기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되겠지? 이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도 3행이 나오죠. 근데 아까 나는 가운데 해가지고 여기 막혔는데, 요렇게 돼 있어야겠죠. 위쪽으로부터 나와야겠죠. 요렇게 하면요. 또 5점 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해보면 알 수 있는 문제. 해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고, 일단은요 3번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자, 분석 작업 1번으로 가보세요. 분석 작업 1번. 얘는요 피벗 테이블이야. 3번에 1번은요 항상 피벗 테이블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기에 있는 표를 가지고 저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표를 보고요. 이 표를 봐봐. 이 표를 보고
분석을 하려면, 이 표를 보고 분석을 하려면, 내가 뭐 가정명이 OB05에 해당하는 3월 달에 본 평균의 가장 큰 값을 구해봐 라고 하면요, 우리는 여기서 가정명에서 뭐 필터링을 해서 얘로 필터링을 하고 3월 달에 해당하는 값들 중에서 최고로 큰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냥 일반 표는요, 1차원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하려고 하는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요, 2차원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2차원. 그러니까 얘가 그냥 X축만 있다고 하는 거라고 하면 피벗 테이블은 Y축이 또 있는 거예요. Y축이 또 있어서 그 사이의 값들로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 있는 필드만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야. 자, 일단은 이 표 안에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눌러보세요.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 그리고 여기 새 워크시트가 있고 기존 워크시트가 있는데, 일단 그냥 새 워크시트로 합시다. 연습하는 거니까 새 워크시트로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 노란색으로 쳤던 걔네들의 필드가 오른쪽에 뿅 생겨요. 자, 아까 내가 과목이 OB 어쩌고 저쩌고에 3월달에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쵸? 그러면 내가 이 표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이 피벗 테이블에서는 자 가정명을요 드래그를 해가지고 행으로 넣어보세요. 행으로 넣으면요 요렇게 짜라 들어가죠. 그쵸? 얘는요 X축 Y축이라고 하면 Y축 느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Y축 느낌. 가정명을요 열로 한번 옮겨보세요. 얘는요 X축 Y축이라고 하면 X축 느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가정명을 다시 행으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수강생 코드를요 열로 한번 넣어보세요. 수강생 코드 열. 이거는 되게 좀 데이터가 정리가 안 돼서 좀 그런데, 수강생 코드가 서로 틀리니까 각 사람에 해당하는 이거를 X, Y축으로 만들어 주는 거지. 그리고 얘네들 중에서 이 학점 평균을요 값으로 집어 넣어보세요. 값으로 집어넣으면 각 과목에 해당하는 얘네들의 값들이 보여지죠. 그렇죠? 각 사람이. 그래서 X, Y축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죠. 만일에 여기에 있는 열을요, 수강생 코드를요 가정명 밑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가정명 밑에 그거를 수강한 수강생 코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강생 코드를요 가정명 위로 한번 당겨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각각 개인이 수강한 가정명이 표시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값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3월에 얘 값을요 이렇게 뿅 집어 넣어보세요. 그러면 3월 달에 각각의 값들이 구해지잖아요. 가정명을 수강생 코드 위로 올리는 게 낫겠다. 그러면 최소한 그 가정에 해당하는 수강한 학생들의 코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값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3번의 1번 문제. 이것도 자 문제대로 하면 되는데 한번 해봅시다. 분석 작업 1번에서 표를 선택을 하고요. 이번에 문제대로 갑시다. 삽입에 피벗 테이블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 워크시트가 아니라 이 문제를 보니까 어디서부터 그려졌어요? J2부터 그려졌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기존 워크시트의 위치에 J2 셀을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그려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아까처럼 노란색에 해당하는 필드명이 여기 나오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저것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문제처럼. 자, 가정명이 Y축 느낌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렇죠? 가정명이. 그러면 가정명을요 일단 열 레이블에 한번 넣어봐. 그러면 얘는 지금 요 모양은 아니잖아요. 그쵸? 문제. 그래서 얘는 가정명을 행 레이블로 넣어주는 거예요. 행 레이블로.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5B, 6B, 7B, 8B가 서로 묶여져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냐면 5만 이렇게 5B만 선택을 해서요. 얘네들만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그룹을 해주는 거예요. 그룹. 그럼 그룹 1이 됐잖아요. 그쵸? 5B끼리만 묶였잖아요. 그치? 그럼 그룹 1에 얘의 이름을 5B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피벗 테이블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6B만 또 선택을 해서, 6B만 선택을 해서 또 그룹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룹 이름도 6B라고. 또 7B만 선택을 해서 반창고 모양으로 선택하는 거죠. 또 그룹을 해주고 7B. 그 다음에 8B만 또 선택을 해서 그룹을 해주는 거예요. 8B. 그쵸? 그러면 지금 5B랑 쟤네들 나눠져 있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요. 얘는 열이 없어요. 지금 가정명이 들어갔고 평균 3월, 4월, 5월, 6월 달의 평균이 그냥 값으로만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을 다 값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뿅 만들어지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여기에 들어간 애들이요, 문제에는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에는 합계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합계로 되어 있는 거를 뭘로 바꾸면 돼? 평균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평균은요, 소수점 두 자리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에는 지금 4점이 소수점 한 자리, 4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이 없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때 우리는 한 방에 하는 거예요. 이거 평균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냐면 3월 달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삼각형을 눌러서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값필드 설정.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평균으로 바꾸고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시 형식을 가보세요. 표시 형식. 표시 형식에 숫자에 소수점을 두 자리로 만드는 거예요. 숫자에 소수점 두 자리. 확인. 확인.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뿅 바뀌잖아요. 그죠? 평균으로 바뀌고 소수점 두 자리로 바뀌고 4월 달에요. 4월 달에 값을 평균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세요. 표시 형식을 눌러서 이번에는요 통화로 해보세요. 통화로 소수점을 두 자리로 확인. 그 다음에 5월 달도요 평균으로 바꾸고요. 표시 형식을 이번에는 회계로 해보세요. 회계. 소수점을 두 자리로 하고요. 확인. 됐잖아? 여기서 메뉴 안 껴줬잖아. 얘들을 포함해가지고. 너가 가정명을 너무 많이 바꿔. 하나만 바꾸면 에 해당하는 예지만 에 해당하는 예지 8에 해당하는 예지.
아, 이게 눌러줘서 플러스가.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했냐면 이 문제 보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이 평균이 들어. 서로 비슷해. A가 어떻게 A 수태부터 얘는 합계가 아니라 형식을 그다음에 지금 1.2가 소수하는 거죠. 그 다음에 4월달, 5월달, 6월달은 통화로 바꿔보고 회계로도 바꿔보세요. 여기 뭐랑 다르지? 아, 근데? 상행이. 너는 없네? 아, 이게 2016이랑 2010의 차이야. 맞아. 원래 근데 지금 시험 문제 보면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틀린 거지 어떻게 보면. 이게 2019 버전이라 가지고 조금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보세요. 통화로 했을 때는 원 표시가요. 숫자 앞에 붙어 있어요. 회계로 했을 때는요. 셀 앞에 원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딱 보고 이게 회계인지 통화인지 알 수 있단 말이야. 그걸 구분해서 하는 것도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집어넣고 사실은 문제를 보면서 하면 더 쉬워. 그러니까 문제를 한번 전체적으로 쫙 읽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고 문제를 풀면 더 낫겠지. 우리 지금 설명을 하느냐고 이렇게 한 거고. 자, 이제 문제를 보세요. 이렇게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또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 모양대로 만들어 놓고 설정들은 나중에 하는 거지. 이게 뭐 문제대로 풀어야 되니까. 자, 1번 문제 보세요.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우리는 지금 J2부터 이 피벗 테이블을 그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했어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얘는요, 디자인에 가보면 여기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앞에.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을요 개요 형식으로 바꿀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양은요, 우리 문제집에 있는 모양이랑 좀 틀려. 오비가 지금 같이 붙어 있잖아. 근데 문제집에서는 오비가 먼저 앞서 나와 있고, 가정명 2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정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개요 형식으로 바뀌면 그렇게 돼요. 개요 형식으로 바꾸니까 오비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애들이 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개요 형식으로 설정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형에서 가정명 필드를 그림과 같이 그룹을 설정하고, 우리 그룹을 했잖아. 요거 그룹을 설정했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 빼기 버튼을 딱 누르면 플러스를 이렇게 합쳐져. 그쵸? 이렇게 합쳐지잖아요. 합쳐지는데 문제에서는 이거를 플러스 빼기 축소 단축가 표시되지 않도록 하래. 얘는 분석에 보면 이 피벗 테이블을 선택하고 분석에 보면 여기 표시에 플러스 마이너스 단추가 있어요. 분석에. 그래서 얘를 똥 눌러주면 돼요. 눌러주면 그 확장, 축소 단추가 없어지고. 그죠? 없어지잖아요. 이거를 선택을 해야지. 내가 컴퓨터에 개체를 선택을 해야지 숨겨진 메뉴가 생기잖아요. 찾았니? 이거 다른 거. 옵션. 분석이 아니고 옵션이에요. 여기는. 없어요. 축소하는 게.
맞아요. 이게 또 틀리네요. 그쵸? 분석이 아니라 옵션이네요. 2010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월, 4월, 5월, 6월의 필드의 표시 형식을 필드를 집어넣고 우리는 평균으로 바꿨고 그 다음에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지정하시오라고 했으니까 그죠? 표시 형식을 숫자로 하되 우리가 봐야 될 걸 뭐 소수점 두 자리인 거를 보고 바꾸면 되겠지. 그럼 그렇게만 바꿔주면 또 10점 따는 거야. 그쵸? 이건 우리가 처음 해봐서 그렇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면 이건 쉬운 거.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거. 복잡한 거 같아요. 복잡하더라도 계산 문제보다는 쉬워. 계산 문제보다는 쉬워.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클릭으로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가 많이 연습해 볼 수 있잖아요. 다른 피벗 테이블들을 보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한 번 할 때가 어렵지 두 번 할 때 같은 기능이면 똑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금방 숙달해서 익힐 수 있는 부분. 자, 2번은요 분석 작업 2번은 매크로예요. 매크로는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되게 어려워해. 아니 되게 별거 아니에요. 매크로는 어떤 거냐면 우리 남자들은 거의 알잖아. 그 왜 게임할 때 매크로 돌려놓으면 쿠키런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슝 해가지고 2초 있다가 점프하고 그 다음에 2초 있다가 2단 점프하고 슬라이딩하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한 세트가 그냥 자동으로 계속 버튼만 누르면 계속 반복되게 하잖아요. 그게 매크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매크로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아니 여기에 있는 분석 기능 데이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정렬이나 이런 분석 작업 기능을 사용을 할 건데 그 내용들을 저장해 놓는 거예요. 저장을 해놔서 그 매크로를 실행했을 때 그게 항상 이렇게 돌아가게끔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분석 작업에서 자동 필터 기능을 이용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만 그냥 말 그대로 본다면 A3, H38을 선택을 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의 점수가 모두 3 이상인 데이터를 표시하고 그러니까 필터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한번 해봅시다. 얘를 선택을 해서요. 자, 필터를 하는 겁니다. 필터를 해서 3월달에 얘네들의 값들이 3 이상이 크거나 같은 3 이상이 이렇게 그러면 3월달에 3 이상인 애들만 다 필터링이 되겠죠. 그쵸? 4월달, 5월달, 6월달도 마찬가지로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은 3 5월달도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3 6월달도 필터를 걸어주는 거예요. 3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저장을 해놓으라는 거야. 그리고요 두 번째 또 뭐냐면 학점 평균의 기준으로 내림차순 요거는 그냥 내림차순 해주면 되겠죠. 매크로를 켜서 해봅시다. 이 과정을요 우리가 매크로를 켜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필터를 끄고요 다시 이제 해봅시다. 매크로를 시작할 때는 표 밖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표 밖에서. 왜냐하면 쿠키런을 할 때 내가 3초 슬라이딩을 한 다음에 2단 점프를 해야 되는데 2초 슬라이딩만 하고 2단 점프를 하면 똥통에 빠지겠지? 맞죠? 그것처럼 엑셀에서의 매크로도요 우리가 하는 작업만 저장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얘네를 선택을 하고 이제 필터를 할 거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 선택했다가 뭐 딴 데 클릭했다가 이렇게 선택했다가 다시 클릭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뭐 정렬 한번 했다가 고급 필터 눌렀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하는 작업만 저장을 하셔야 돼요. 자, 표 밖에서 매크로의 시작은 표 밖에서 개발 도구에서요. 매크로는요 개발 도구에 있어요. 여기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죠? 매크로 기록을 누르면 제목을 쓰라고 나와요. 그 문제에 뭐 하라고 했냐면 뭐 하라고 했죠? 매크로 이름은 우수 학생 복이래요. 그러면 우수 학생 복이라고 이름을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을 누르면요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쿠키런 그 한 세트가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되게 좀 주의하셔야 돼요. 매크로 할 때 확인 그러면요 여기 보세요 기록 중지로 바뀌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자동 필터를 해야 되니까 가정명부터 범위를 선택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데이터에 와서 아까랑 똑같아요.
필터를 걸어주되 3, 4, 5, 6월달 그거 합시다. 3월달에 크거나 같다 3, 4월달에 또 크거나 같다 3, 5월달에도 마찬가지로 6월달에도 마찬가지로. 근데 아까 우리 이거 학점 평균은 내림차순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학점 평균도 내림차순 정렬로 하고, 그러면 문제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그렇죠? 학점 평균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까지 다 했으면 우리가 시작했던 자리로 다시 오는 거예요. 밖으로. 밖에 클릭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다른 데 클릭하지 말고 개발 도구로 가서요, 기록 중지를 해주는 거예요. 기록 중지. 여기까지가 우수 학생 보기의 매크로인 거야. 이렇게 하면 5점. 이 매크로를 만들면. 자, 나머지 5점은 뭐냐면요.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 매크로를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다시요, 데이터에 가서 얘는 일단은 필터를 해제하는 거예요. 원상복구를 해놓는 거예요, 일단. 왜냐면 내가 저거를 기능을 설정을 하고 딱 실행을 했을 때 제대로 작동되는 거 봐야 되거든. 그래서 자, 2번이요. 기본 도형의 빗면을 J2, J3 영역에 J2, J3 영역이면 여기에요. 여기에 도형의 빗면을 갖고 오래. 삽입에 도형에 있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두 번째 있어요. 그래서 빗면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위치에. 빗면을 영역에 생성한 후 우수학생 보기로 입력을 하래요. 선택된 상태에서 우수학생 보기라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얘를 클릭을 할 때 우리가 했던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 돼요. 그 쿠키런이 한 세트 돌아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 도형은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여기 매크로 지정이라고 있죠? 매크로 지정을 누르고 여기 있는 우수학생 보기를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수학생 보기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딱 누르면, 자, 다른 셀을 클릭을 했다가 이 도형에 이렇게 커서를 대면요,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얘를 한번 뿅 눌러보세요. 눌러서 아까 우리가 했던 그 결과가 나오면 10점 딴 거예요. 이게 매크로. 자, 데이터에서 필터를 해제하면요, 이전처럼 되고, 얘를 뿅 눌렀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되면 10점 딴 거라고. 별거 없죠?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니라 분석 작업에 나오는 그 내용들만 다룰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문제. 이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보면 되는 문제. 자, 저거 마저 봅시다. 좀 기타 작업 1번이랑 2번이랑 마저 볼게요. 차트는요, 문제대로만 해주면 돼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트를 저기에 있는 시험 문제에 있는 저 기출문제에 있는 저 모양으로 바꾸면 되는데, 저 모양은요, 문제대로 하면 돼요. 자, 매출액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매출액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그러면 얘는요, 이 매출액에 해당하는 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뀌고 보조축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면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어요. 걔를 눌러가지고 저랑 좀 틀릴 텐데 거기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에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찾으세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찾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확인을 딱 누르면, 자, 걔가 꺾은 선형으로 바뀌었잖아? 네. 그러면 그 차트를 클릭하세요. 꺾은 선형 차트를 더블 클릭. 그러면 걔에 해당하는 속성이 열리고 걔를 보조축으로 만들어줘. 그게 1번이고. 자, 두 번째는요, 범내에 표시된 계열의 순서를 그림과 같이 변경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범내가 지불 수수료 적립금 매출액 순서로 되어 있잖아요. 그쵸?
지불 수수료랑 적립금이랑 자리가 바뀌어야 되잖아. 그러면 그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이거 다 바뀌어버려. 바뀌면 얘만 선택하고 수식 있는 꺾은 선명을 그러면요. 자,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차트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싶냐면 지불 수수료랑 적립금이랑 위치를 바꾸고 싶잖아요. 그러면 지불 수수료를 내려주든지 적립금을 올려주든지 지불 수수료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위에 올리고 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누르면요.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립금 지불 수수료로 바뀌었잖아. 그렇죠? 2번 해결. 3번 차트 제목과 기본 가로축 제목, 기본 세로축 제목이 그림과 같이 표시되죠. 차트를 선택을 하면 오른쪽 위에 숨겨진 메뉴가 생겨요. 거기에 레이아웃에 가보면 중간쯤 옆에 레이블이라는 항목이 있잖아. 레이블이라는 메뉴가 있죠. 레이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야. 차트 제목으로 가서 불러왔어? 차트 위로 차트 중간으로 하면 안 돼. 컨트롤 Z. 차트 위. 얘는 차트 위에요. 거기서 결제 방법별 매출 현황 쓰고 그 다음에 축 제목에서 가로축, 세로축 불러오면 되겠죠.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추가래 제목에 결제 방법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얘는요 세로 제목이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면 할 수 있는 거. 세로 제목에 다시 불러오면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레이아웃에 저게 있다 라고 생각하면 여기 말고 선택하고 여기다 써도 돼요. 써주면 가로 눈금선의 선색을 표준색 파랑으로 지정하고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그러면 이게 뭐야? 눈금선을 선택을 해야지. 그 다음에 서식에 눈금선을 선택을 하고요. 눈금선을 선택 이게 눈금선 하고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 보면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고요.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꿀 수 있고 도형 윤곽선 아래 보면 모양도 있어요. 대시 모양. 대시 모양을 눈으로 거기서 바꿔도 돼요. 눈금이 따로 없죠? 파선으로 하면 돼요. 대시를 선 스타일을 파선으로 지정하시려고 해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의 도형 스타일을 미세형과 검정 어둡게 1로 선택하고 얘는요 어떻게 하면 돼요? 차트를 선택을 하고 서식에 가보면 도형 스타일에서 찾아준 거예요. 도형 스타일에서 차트를 선택을 하고 거기 누르지 말고 여기를 눌러서 찾는 게 거기서 뭘 선택을 해요? 색깔을 먼저 쓰는 거예요. 미세우가 검정 어둡게 1로. 그 다음에요. 도형 서식을 열어서 테두리 스타일로 가보면요. 맨 밑에 둥근 모서리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을 눌러서요. 이렇게 해주면 또 쉽죠. 우리가 그냥 뭐 급하게 풀었는데 이것들도 좀 반복해서 연습하면 쉽게 풀 수 있게 돼 있고요. 자, 1번, 3번만 보고 마칩니다. 기타 작업 보세요. 기타 작업 2번. 자,
1번 보세요. 주문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폼이, 문제를 보지 말자고 했잖아. 맞죠? 문제를 보지 말고 이 버튼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자고? 기계적으로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켜고, 맞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폼 이름을 확인하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도서 주문 입력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도서 주문 입력.점 show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도서 주문 입력. Alt Q. 그 다음에 디자인 모드 해제하고, 그 다음에 이 폼을 눌러서 폼을 띄워놓고 문제를 보자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서 주문 입력 폼이 나타났고, 폼이 초기화되면 도서 제목, LST 도서 제목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는, 여기에 LST 도서 제목에 얘를 .row 소스화 시켜서 F6부터 F11까지 넣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게 1번 문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폼을 닫고, 비주얼 베이직을 열어서요. 자, 얘도 닫고, 폼을 열자고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요, 점점점을 누르면 유저 폼 클릭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점점점을 누르고, 그런데 유저 폼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변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대로 리스트 도서 목록 오타 없이 로우 리스트 도서 제목이네. 점을 눌러서 저 힌트가 안 나오면요 오타가 난 거예요. 로우 소스는 큰 따옴표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6부터 F11까지 이렇게 하면 5점 따는 거지. 그쵸? 요거는 뭐 해보면 된다고요? 요거 녹색 상하 이거 눌러보면 이렇게 뿅 나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X 버튼을 딱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이야. 3번 보세요. 3번은요 CMD 종료 버튼을 누르면, 그러면 우리는 다시 폼을 띄워서 CMD 종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벤트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CMD 종료 클릭이 생기고, 자, CMD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폼을 종료하고 기타 작업 이 시트의 D4셀에 상공 문고를 입력하고 글꼴을 궁서체, 글꼴 스타일을 굵게 변경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CMD 버튼을 클릭했을 때 하나부터 합시다. 언로드 메모리, 그쵸? 언로드 미. 이것만 쓰는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얘는요 더하래. D4셀에 상공 문고를 입력한다고 했으니까 세일즈 하나 둘 4,4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된다고 했잖아. D4셀에 는 상공 문고 이렇게 써도 되고, 세일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세일즈 4,3에 C4셀에 는 미남 문구 이렇게 써도 되고, 이게 셀 값을 정의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레인지라고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레인지. 그 다음에 B4셀에 안미남 문구 그냥 1, 2, 3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 언로드 미가 되면 각각의 여기 셀에 상공문고 저기 있는 문자를 집어넣어줘 라고 하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그 셀 값을 정의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뭐 하라고 했냐면, 거기에 들어간 D4셀에 들어간 글꼴을 궁서체 스타일을 굵게로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쵸? 자, 얘는요 이 방법이 더 좋다고 했어. 레인지. 왜냐면 힌트가 나오니까. 레인지에 큰 따옴표에 D4셀은 점 폰트 점
네임은 궁서체. 이거는 외워서 좀 하셔야 돼요. 레인지, D4셀에 점, 폰트, 볼드는 true. 이렇게 써주는 거죠. 폰트 점 네임은 궁서체를 불러와 이게 되는 거고, 거기에 있는 D4셀에 지정된 폰트를 볼이 아니라 볼드지, 볼드체로 굵게로 해줘. 요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글씨 쓰는 여하튼 요렇게 언로드 미하고 메시지 박스를 달거나 글씨를 집어넣거나 이 정도. 그래서 해보세요. Alt Q 눌러가지고 종료 버튼을 눌러보세요. 저기 있는 값들이 쭉 들어가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 작업은 안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계산 작업을 조금 했었어야 되는데, 계산 작업은요 내일에 하겠습니다. 내일에 이 계산 문제 함수를 먼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조금 그 영상을 좀 보고 오세요. 공부를 예습을 하겠다라고 하면 영상을 보고 와도 되고, 근데 영상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고 오세요. 보고 오고, 그 다음에 오늘 요거 했던 거 한번 집에서 한번 복습을 하면, 그러면 뭐 머리에 더 많이 남겠죠. 근데 뭐 굳이 뭐 복습은 아니,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돼요. 이렇게 기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서 우리가 새로운 유형들을 하나씩 익혀서 내공을 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우리 계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갈 수 있으면 그 다음 회차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꼭 데리고 와. 그렇지?